지난 5월 25일 약 한 달쯤 전인데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날은 정치권에서 정한 남녀동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남녀동수의 날, 괴상한 그 이름 그대로 정치권에 남녀가 동수여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날에는 남녀동수의 날 행사도 있었어요. 전 현직 여성 국회의원들끼리 만든 무슨 단체가 있다는데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국회의장, 국힘당, 민주당 당대표가 모두 참석한 뭐 나름대로 파워가 있는 행사입니다. 물론 여성계로 불리는 여성 시민단체들도 여러 참석했고요. 이 행사의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공천을 남자 반 여자 반으로 하라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자 정치인들이 자기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여서 여자 의석을 리저브해 놓으라고 양당에 요구하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여성 시민단체들도 줄을 설 수밖에요. 국회의장은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르완다에 갔더니 여자 정치인의 숫자가 많더라. 우리도 늘려야 된다. 참 한심한 이야기인 게 르완다는 의회의 의석을 여성이 62%나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런데 그건 1994년의 제노사이드 때문에 남성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작된 슬픈 스토리예요. 최대 추산으로는 거의 인구의 10%가 사망했고 주로 남성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건지 뭔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는 우리도 그걸 따라 해야 된다. 그게 좋은 거다. 심지어 배경 스토리도 모르고 그냥 나라 돈으로 관광이나 좀 다녀와서는 아, 그 나라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도 해야 된다. 좀 한심해 보이죠. 세계에서 세금 제일 높은 나라를 하나 예시로 가져와서는 우리도 이 세금 저기에 맞춰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이재명도 축사를 하는데 자기도 동수를 지지한다. 그게 나아갈 방향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기현 국힘당 당대표는 왜 저 사람이 저기에 가 있느냐고 분노한 분들의 메일을 몇 통 받았는데 김기현 대표의 코멘트를 보면 남녀 동수하자 그게 좋다 이런 말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고 나아갈 길이 어떻고 우리 사회의 과제는 어떻고 김기현 대표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실수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 어차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당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 혼자서 안 가면 그걸로 시비 털리고 욕을 먹습니다. 제가 참모였어도 참석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 본론은 저 행사에 누가 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남녀동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공천 달라고 남녀동수를 주장하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정치권에는 여자가 적은가? 그리고 왜 숫자가 같아져야 되는가?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제도적 차별이 있습니까? 정치 대위를 시스템이 맡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비례대표도 여자가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고시 출신들이 다 잡고 있는 국회, 고시의 차별이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점수로 매기는 거니까. 공천 과정에 성별 감점, 가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는 있죠. 감점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성의 정치 활동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고 참여도 적습니다. 당장 정치, 시사, 이슈, 경제 채널들 시청자 성비를 보면 맥심이나 플레이보이 구독자 남녀 비율이랑 비슷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요즘 인기가 좀 하락하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서 지형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성이 대다수죠. 간호사, 여성이 대다수죠.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 남자죠. 운전기사 대부분 남자죠. 이게 간호사계는 남성을 차별해서 그렇고 조선소는 여성을 차별해서 그렇고 운전기사들은 여성을 배척하고 선생님들은 단체로 남자 선생님을 미워하고 이런 구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관심 영역이 다르고 꿈꾸는 바가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엘모 그룹의 인사팀장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영업이고 현장인데 여기는 전부 남자만 지원하고 여자 지원자들은 전부 경영 지원, 교육 이런 데만 지원을 한다. 지원자 요구를 최대한 들어줘야 불만도 적고 덜 관두는데 많이 뽑는 곳에 지원 자체가 적으니까 남자가 많이 뽑힐 수밖에 없다고요. 관심 자체가 적으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은 남자가 10,000명이면 여자는 2,000명도 안 되는 겁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남자가 더 많이 진출할 수밖에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일단 따지지 말고 현실만 보자면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셋만 모이면 정치 얘기로 밤을 새는데 여자들은 덜 그래요. 관심이 많으니까 진출도 더 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뭐냐? 왜 관심이 적은가? 어떻게 하면 여성도 정치와 시사와 경제에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해야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제대로 진단을 해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동수로 때려 넣자, 동수로 때려 넣으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차별 철폐다. 천만에요. 남자가 10,000명, 여자는 2,000명 줄 서 있다면 이 숫자는 제가 예시로 그냥 드는 숫자입니다. 실제 차이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10,000명 중에 150명, 여자는 2,000명 중 150명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민주적 아닙니까? 왜 남성의 기회는 그냥 박탈하나요? 그리고 그냥 할당을 해서 동수로 때려 넣으면 정치뿐 아니라 세상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한 카테고리, 성별이든 인종이든 뭐든 한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보다 경쟁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비교적 퀄리티가 떨어지는 인물이 자격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A라는 대학은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신입생을 엄청 가려서 고르고 골라서 받고, B라는 대학은 줄만 서면 다 받아줘요. 경쟁률이 1.5대 1입니다. 결국 B 대학 출신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대학이 아니라 기업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우수한 직원을 뽑고 성과를 내고 결국 승리할까요?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당을 받아서 정치에 입성하면 그 사람이 100대 1 경쟁을 뚫고 들어온 다른 성별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요. 정치인을 평가하는 요소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총 평점을 낸다면 한참 모자랄 수밖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국회에 입성하면 세상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쟤네들은 하는 일이 없어. 헛발질만 해. 맨날 멍청한 소리만 해. 할당으로 들어온 애들 다 저래. 이런 관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차별 확대 정책이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여자가 정치를 해야 여자 의견이 반영되고 여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여권이 신장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기존 여자 정치인들을 통해서 여권 신장이 되던가요? 지금 머릿속에 여자 정치인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추미애, 김현미, 이수진, 도쿄박, 양이원영, 한명숙, 이정근, 윤미향, 고민정. 누가 여성을 위해서 대체 뭘 했습니까? 입만 터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입 말고 턴 거 있죠. 할머니들을 털어먹었죠. 기껏해서 지들이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정치인들은 전부 다 레디컬 꼴패 그 머시기랑 붙어서 되지도 않는 주장들을 한 것뿐입니다. 비전도 없고 여성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여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 고작 정치를 시켜놓으면 한다는 게 뭐냐? 군 가산점 없애기, 나오지도 않는 몰카 찾아다니기, 나사 구멍이 몰카라고 우겨서 경찰 출동하게 하고 출동 건수 수천 건, 적발 건수 0건, 이런 게 대한민국 여성 정치입니다. 제가 청년 정치라는 걸 얼마나 경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청년 정치한다고 여의도에 앉아있는 정치 낭인들 중에 청년들이 하는 고민을 해본 놈이 없다고요. 평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는 놈들이 무슨 청년에 대한 이해가 있겠어요. 평생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써보고 입사 면접 한 번 본 적이 없는 놈, 장사 한 번 안 해보고 남한테 월급 한 번 줘본 일이 없고 심지어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놈이 무슨 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까? 그러니 오로지 하는 말이 뭐냐?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청년 공천 확대해달라. 왜? 지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성 정치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여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다른 여성들이 하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냥 정치병자가 여자라는 간판을 걸고 정치하겠다고, 자기한테 공천을 줘야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거짓말로 설치는 것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한 일이 있는 사람이 성별이 여자인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을 위한 뭔가를 해낸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할당으로 정의를 구현한 나라나 사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숫자 비율을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뭔가가 마법처럼 나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특히 그래요. 남녀 동수,
틀렸어요. 나는 남자로서 정치를 한다. 나는 여자로서 정치를 한다. 그 생각 자체가 근본이 틀려 먹은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류인 겁니다. 남자가 100%든 여자가 100%든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이 없어요. 청년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 노년은 노년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니까 공천을 주어라. 이따위 요구를 하는 순간 그것들은 정치를 할 자격을 잃은 겁니다.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왜 정치를 한다고 설치나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